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늘 웃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던 순간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말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다르다는 느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을 함께 지내며 서로의 속내까지 안다고 믿었던 사람. 함께 밥을 먹고 여행도 다녔던 친구였죠.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사람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그 눈동자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언가 잘못 느낀 건 아닐까 싶었지만 며칠 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죠.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먼저 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옷차림도 다 속일 수 있지만 눈빛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인 사람, 겸손한 척하지만 은근히 당신을 낮추는 사람의 눈빛에 드러나는 본심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가까운 누군가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다면 이 영상이 관계를 지키는 기준이 되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100세 지혜가 더 깊고 정확한 인생 조언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눈빛 하나로 꿰뚫는 사람의 본성. 절대 속지 말아야 할 눈빛의 5가지 신호.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신호.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 시선을 왼쪽 위로 돌리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눈을 피하며 왼쪽 위를 흘깁니다. 순간적으로 시선이 어긋나는 그 짧은 찰나. 바로 그곳에 거짓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FBI 행동 분석팀은 10년간 강력 사건의 용의자 2,500명을 조사하며 거짓을 탐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눈동자의 움직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 인간의 뇌는 상상과 조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에 그 긴장과 불안이 고스란히 눈의 방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기억을 떠올릴 때는 주로 오른쪽 위를 바라보고 거짓을 꾸며낼 때는 왼쪽 위를 바라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뇌신경 반응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팀은 1,2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질문을 던진 뒤 고속 카메라로 눈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했더니 무려 92%의 피험자가 시선을 왼쪽 위로 살짝 돌린 후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뇌의 비밀 신호이자 거짓이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무의식의 첫 몸짓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늘 다정하고 자상했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눈을 잠시 왼쪽 위로 돌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결혼 후 남자의 잦은 거짓말, 외도,
책임 회피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눈빛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 못 본 거죠. 두 번째 신호.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이 차갑게 식어 있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습관적으로, 혹은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웃음은 입이 아니라 눈에서 시작된다. 실제로 미 해군 심리 실험에서는 500명의 참가자에게 웃는 사진을 보여주고 눈만 가린 채, 그리고 입만 가린 채 진짜 웃고 있는 사람을 마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눈만 보고 마친 정답률이 89%, 입만 보고 마친 정답률은 17%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눈은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는데 그 눈빛이 차갑고 얼음처럼 무표정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본심은 지금 당신과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웃음은 친절한 척하는 포장일 수 있고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 경계, 경쟁심 혹은 경멸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심이 드러납니다. 처음엔 다정했지만 조금씩 당신을 깎아내리고 평가하고 선을 긋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그 사람 웃는 얼굴에 속았다. 하지만 진실은 속은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 사람. 그 눈빛은 당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계산하고 있는 눈입니다. 세 번째 신호. 시선을 피하거나 눈을 흘기며 딴청 부리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여러분, 대화 중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듣는다고 하지만 눈은 딴 데를 향하고 있고 질문을 던지면 눈을 마주치기보다 슬쩍 피하거나 위아래로 흘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소심함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그 눈빛 속에 더 깊은 무의식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2년간 1000명의 대화 상황을 관찰한 끝에 시선을 피하는 사람의 83%가 거짓을 숨기거나 회피 성향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눈을 흘기는 행동은 더 큰 주의를 요구합니다. 눈을 흘긴다는 건 단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대를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나는 너보다 우위에 있어 라는 우월감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 박사는 이를 우월한 시선 patronizing glance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짧은 찰나지만 그 시선은 상대에게 은근한 불쾌감과 자존심의 상처를 남깁니다. 면접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지원자는 질문에 눈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딴청을 부렸습니다. 면접관들은 그가 성실하지 않다, 자신감이 없다, 책임감이 약해 보인다는 인상을 받았고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지원자는 질문에 차분하게 눈을 마주치고 적당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그 지원자는 리더십과 신뢰 점수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의 내면의 진실과 인간관계의 가능성까지 드러냅니다. 정리하자면 대화 중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숨기고 싶은 과거나 회피하는 심리를 지녔을 수 있습니다. 눈을 흘기는 사람은 당신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눈을 부드럽게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하는 사람은 진심과 신뢰를 담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어도 눈빛은 결국 그 사람의 본심을 말해줍니다. 네 번째 신호. 시선을 지나치게 정면으로 고정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상대가 당신의 눈을 4초 이상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마치 눈으로 말하는 듯한 느낌. 처음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점점 숨이 막히고 불편해지는 기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눈을 맞추는 행위는 신뢰와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너무 길고 강해지면 그건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행동심리 연구팀은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볼 때 느끼는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3초까지는 편안함과 호감의 느낌이 강했지만 4초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불안, 지배, 위협의 감정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5초 이상 눈을 고정하며 응시하는 사람의 경우 그 시선에는 자신이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는 무의식 혹은 상대를 통제하고자 하는 지배 심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7초 동안 바라보게 했더니 참가자의 85%가 불편하다, 신문받는 느낌이다. 상대가 나를 평가하거나 누르려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불편한 상사를 언급한 사례주. 상당수가 그 사람은 말보다 눈빛이 더 무서웠다는 공통된 진술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사람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의 자존감과 에너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지나치게 응시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통제 욕구와 경쟁 심리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눈을 지나치게 고정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배하려는 욕구와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맞추고 적절한 타이밍에 시선을 풀어주는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시선은 칼과도 같습니다. 부드럽게 건네면 신뢰의 다리가 되지만 나를 세우면 관계를 끊는 무기가 되죠. 5번째 신호. 질투가 눈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입으로 하는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잘 됐네, 보기 좋다. 말은 그렇게 해도 눈빛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의 눈빛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순간적으로 눈꼬리가 내려가거나 미세한 찡그림이 스칩니다. 둘째, 칭찬을 하며 웃지만 눈동자가 차갑고 흐릿하게 식어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연구소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질투 감정과 눈빛 실험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웃고 말로는 축하해도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거나 표정 근육이 0.04초간 미세하게 떨리는 경우가 무려 92%가 질투 감정을 숨기고 있는 상태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당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늘 멋지다, 대단하다고 말하던 친구가 정작 자신보다 내가 더 잘 되기 시작하자 연락을 끊고 주변에 험담을 퍼뜨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털어놓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친구의 눈빛은 늘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게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였던 것 같아요. 그 눈빛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 유형 허세형 눈빛. 반짝이는 눈빛 속에 나 좀 인정해줘라는 갈증이 숨어 있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처음엔 그 사람 참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말에 자신감이 넘치고 눈빛도 번뜩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눈빛 속엔 진짜 나를 알아봐 달라는 허기가 스며 있습니다. 허세형 눈빛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시선이 항상 주변을 의식하며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말 한마디를 던질 때도 그 반응을 살피며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잘못 봅니다. 처음엔 칭찬해주는 척하지만 곧장 그건 나도 해봤어. 예전에 내가 썼던 방법이 더 나았지라고. 당신의 성취를 자신의 무용담으로 덮어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지만 듣지 않는다는 것. 대화의 중심은 늘 나이고 상대의 경험조차 자신의 장식품처럼 사용하려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처음엔 당신을 띄워주는 것 같다가도 언제부턴가 그 사람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칭찬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넌 아직 그 정도야 라는 뉘앙스가 서서히 스며듭니다. 그 사람이 빛나기 위해 당신을 깎아내리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전에는 당신이 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자존심은 그 사람의 허세를 받쳐주는 무대 배경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유형 조급형 눈빛. 눈빛이 바쁘게 움직이며 말보다 결론을 먼저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혹시 이런 사람과 대화해 보신 적 있나요? 당신이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끊어버리는 사람. 이들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시선이 사방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눈이 쉬지 않고 깜빡이며 어딘가 전쟁터에 있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조급형 눈빛을 가진 사람은 늘 속도에 쫓기고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이 느릿하게 이어지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 답답해. 왜 이렇게 말이 느려? 그리고는 대화의 흐름을 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문제는 이들과 가까워지면 당신의 리듬도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천천히 말하던 사람도 이들과 함께 있으면 말을 서두르게 되고 생각보다 먼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느새 내가 느린가, 내가 부족한가라는 불필요한 자기 검열이 시작됩니다. 경계법은 한 가지입니다. 절대 그들의 리듬에 휘말리지 마세요. 오히려 더 천천히 말하세요. 숨을 고르고 중요한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한 후 꺼내세요. 그 순간 그들은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조종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불안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차분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리를 두게 되죠. 조급형 눈빛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리듬이 맞지 않는다면 당신은 늘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말보다 리듬이 중요하고 눈빛은 그 리듬의 가장 선명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유형 경계형 눈빛. 당신의 말과 행동을 스캔하듯 바라보는 사람, 그 시선을 조심하세요. 처음엔 예의 바르고 조용해 보입니다. 대화도 잘 들어주고 말수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이 스며듭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마치 당신을 분석하고 있다는 느낌. 경계형 눈빛을 가진 사람은 항상 상대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듯 감시하듯 바라봅니다. 그 시선은 따뜻함이 없고 마치 스캐너처럼 당신의 표정, 말투, 제스처 하나까지 계산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만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이 말 해도 될까? 이 행동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자연스러웠던 나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한마디 던집니다. 그때 그렇게 말한 거 사실 좀 의외였어. 그 행동, 난 좀 이해가 안 됐거든.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당신의 마음을 찌릅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비판의 눈빛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계법은 분명합니다.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마세요. 내 약점이나 고민은 절대 이 사람 앞에서 털어놓지 마세요. 눈빛이 날카로워질 때는 가볍게 웃으며 시선을 옆으로 돌리세요. 네 번째 유형 자존감 낮은 눈빛. 처음엔 순하고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눈빛. 그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도 못하고 작은 말에도 미소 지으며 머뭇거리듯 반응합니다. 처음엔 참 착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여린가 보다 싶죠. 하지만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안엔 조용한 갈증이 숨어 있습니다. 나 좀 챙겨줘요. 나 좀 이해해줘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당신에게 조금씩 기대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결정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고 조금만 늦게 답장을 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반응하며 삶의 중심을 당신에게 맡기려 합니다. 자존감 낮은 눈빛의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당신이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라는 말로 그들을 몇 번 위로해주면 그 위로가 점점 의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들이 기대는 무게가 점점 커지면 당신은 알게 모르게 감정의 짐을 떠안게 됩니다. 처음엔 힘내 한마디였지만 이젠 당신이 그 사람의 감정 상태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감정적 의존 emotional dependency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관계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는 사람만 더 지쳐가고 기대는 사람은 더 깊이 빠져듭니다. 경계법은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과도한 책임감은 갖지 마세요. 문제의 답을 주려 하지 마세요.
선에서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해라고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세요. 이들은 거절을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끝없이 수용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소중하고 당신의 에너지도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자존감 낮은 눈빛을 가진 사람에게 내 마음까지 내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지치고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 채 남습니다. 5번째 유형, 비교형 눈빛. 말로는 잘했네라고 하지만 눈빛은 이미 경쟁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들은 처음엔 당신을 칭찬합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말은 환하게 웃으며 던지지만 그 순간 눈빛은 당신을 위아래로 스캔합니다. 겉모습, 말투, 성과, 관계, 심지어 브랜드 가방까지. 그들의 눈은 늘 비교의 셈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디까지 나보다 나은 거지? 왜 저걸 나는 못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들은 말로는 잘했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번엔 내가 더 잘해야지. 너무 잘 나가네, 거슬리네라는 생각을 키웁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더 잘 되기 시작하면 조용히 거리를 두거나 당신을 무심히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 그냥 운 좋았던 거야. 요즘 그 분야가 뜬다잖아. 누구라도 잘 됐겠지. 경계법은 이렇습니다. 내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도 이 사람 앞에선 짧게만 말하세요. 당신을 위아래로 훑은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오늘 하루 당신이 세상에 가장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곳 백세지혜 채널에서 언제나 여러분께 그런 따뜻한 시선을 건네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이 전하는 관심 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되고 앞으로도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셨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눈빛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기를. 당신의 시선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가기를 조용히 그리고 깊이 응원합니다.